안녕하세요. 전기 치트키입니다. 2024년 3회차 전기 산업기사, 전기 기사 필기 접수가 저번 주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험이 약 3주에서 5주 정도 남았습니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아직까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기출문제 시작했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30점에서 40점 언저리에서 놀고 있다. 합격점까지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 겨우겨우 과락만 피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지금 막혀있는 벽을 뚫어야 될지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도 열심히 들었고 기출문제를 막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100문제 풀어봤자 겨우 20문제, 30문제 아는 거 나오고 이러신 분들, 또는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출부터 박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풀기는 풀는데 회차별로 점수가 굉장히 들쭉날쭉하신 분들, 어떤 회차는 막 50점, 60점 나오는데 어떤 회차는 20점, 30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빈출을 못 잡습니다. 빈출. 자, 이 통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기 기사 필기 또는 전기 산업기사 CBT 보시면은 이게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제 말을 다 믿어요. 근데 아직 시험 안 보신 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저를 조금 못 믿으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합격한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떠냐? 관연도에서 출제되었던 기출이 최소 60에서 70, 정말 많게는 80%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느껴지더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20개년을 분석했을 때 최소 여러분들이 10개년만 분석을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CBT는 달라. CBT는 옛날 기출문제 엄청 많이 나오고 내가 못 보던 신유형 문제도 엄청 많이 나와 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봤자 신유형이 100문제 중에 10에서 많아봤자 20문항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닌데 내가 보니까 신출 한 50문제 나오던데, 그런 분들은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하시지 못한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빈출을 정확히 잡으면은 적어도 60%는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전기 기사의 가장 수험학적인 접근법인데, 이런 팩트를 믿지 못하고 좀 불안함에 있어서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좋은 학생이 될래, 모범 수험생이 될래, 이론을 계속 열심히 하고 신출 유형에 대비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도 할 수 있죠. 그렇게 한다고 불합격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보는 방향, 내가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첫 번째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나는 딱 전기 기사 범위 내에서만 공부를 끝내고 빠르게 합격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신출 유형에 대한 것들은 조금 기대를 접어두고 우리가 빈출 유형 그리고 기출 문제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출문제를 잡아갈 수 있을까? 이론 듣지도 않고 기출만 풀었는데도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우선 그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공부를 모의고사로만 합니다. 모의고사가 무엇일까요? 이 모의고사, 전기기사 필기 보통 다 이렇게 공부하죠. 어떻게 해요? 시험지 1번부터 100번까지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회로 및 제어, 전력공학, 설비까지 해가지고 5과목이 통째로 되어 있는 100문항짜리 시험지, 이것만 주구장창 푸는 거죠. 우리가 한번 조금만 과거를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들 수능 또는 학력고사 보셨죠? 공부를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이제 언수 외에 안 하죠.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한국사 이렇게 하죠. 보면 고등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과학탐구 다 따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수능은 시험을 보면 하루 종일 보죠. 하루 종일 그 메커니즘에 맞춰서 모의고사만 보는 학생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수능은 과목이 다른 거고 전기기사는 하나의 전기 과목이지 않냐. 수학만 한 개 쭉 집어서 볼까요? 수학? 그리고 고등 교육과정이 조금 변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하면 이제 수1, 수2, 그리고 확률과 통계 배우죠. 그 다음에 또 뭐 배우나요? 미적분도 배우고, 그 다음에 기하학 벡터 배우죠. 과목이 몇 개입니까? 수학 안에서도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를 각 학기별로, 수능 강사분들 커리큘럼 보면 막 그럴 거예요. 학기별로 또는 하나씩 끊어가지고 다 가져갑니다. 우리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자, 이 친구 회로이론이라고 할게요. 회로이론, 자기학, 기기, 전력공학, 설비라고 해볼까요? 이 5개를 주구장창 모의고사만 푸는 거예요, 지금. 모의고사만. 제가 여러분들 한 개씩 이론 다 들어야 됩니다. 이론을 바삭하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 풀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렇게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단원별로, 유형별로 빈출을 먼저 싹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 점검으로 모의고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의고사.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수능이랑 자격증 시험이랑 같냐? 그럼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영어 시험 중에 토익이죠, 토익.
언어는 다르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토익도 토익 잘한다고 영어 잘하지 않아요. 우리 전기기사 딴다고 해서 전기 전문가 되지 않죠. 토익도 하나의 자격증이고 비즈니스 영어이며 스킬로 접근하는 하나의 시험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야 네가 뭘 얼마나 아냐고. 저 토익 945점입니다. 그럼 좀 말할 자격이 생기겠죠. 그럼 토익을 945점 따는데 제가 얼마나 걸렸냐? 1년이 걸렸나? 2년이 걸렸냐? 제가 토익을 갑자기 옆길로 샜는데 20살 때 처음 봤어요. 20살 때. 20살 때 학원을 한 달 다녀가지고 처음 시험이 800,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800 몇 점 나왔어요. 800 한 초중반쯤 나오고 그 다음 시험에가 925점이 나옵니다. 학원을 한 달 반을 다녔죠. 20살 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대학을 진학을 하고 우리 학교에 뭐가 있었냐면은 토익 930점을 넘기면은 장학금을 100만 원인가 줬습니다. 어학 자격 장학금. 어떻게 시험 봐야겠죠. 또 집중적으로 제가 그때 한 달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945점이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토익이 보면은 뭐 토익 강사는 아닙니다만은 토익은 크게 LC, listening, 듣기랑 RC, reading, 읽는 부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LC의 파트가 4개가 있습니다. 1부터 4까지가 LC고 5부터 7까지가 RC입니다. LC의 100문항, RC의 100문항 총 해가지고 200문항을 공부를 합니다. 그럼 제가 945점을 한 달 동안, 뭐 한 달이라고 하긴 그렇고 한 5, 6년 전쯤에 한 달 반 학원 다닌 거 합쳐서 2달 반 동안이라고 할게요. 2달 반 동안 모의고사만 주구장창 풀었냐? 아니죠. 파트 1, 파트 2, 파트 3, 4, 5, 6, 7 유형별로 단원별로 나눠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고 직심적으로 빈출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살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저만 그렇게 공부한 게 아니고 학원에서 유명한 토익 스타 강사들이 다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놔요. 수능도 그렇고 토익도 그렇고 한국사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다양한 이 메이저 교육기관에서는 이미 모두가 다 유형별 단원별 커리큘럼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론을 듣지 않더라도 기출문제도 유형별로 학습을 하고 모의고사는 우리가 언제 하는 거예요? 일주에 한 번, 격주에 한 번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몰아서 현장감을 좀 익히고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학습하는 게 모의고사입니다. 근데 전기기사 어때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 시작하자마자 모의고사를 풀어요. 언제까지? 시험 때까지. 한 달, 2달 모의고사만 주구장창 풀어요. 100문제 계속 풀고 틀리면 오답노트 하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축구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손흥민 선수, 센세이셔널.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이랑 뭘 합니까? 구단에서 훈련 끝나고 또 나와서 개인 훈련을 해요.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실전 감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드 연습, 경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뭐 해요? 개인 훈련을 따로 해요. 슛 연습하고요. 드리블 연습하고요. 근력 운동하고요. 다양한 훈련을 합니다. 왜? 필드에서 잘하기 위해. 200문항 잘 풀려고. 전기 기사로 와서 100문항 실제 CBT 시험 볼 때 잘 보기 위해서 각각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유형별로 우리가 묶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이런 것 외에도 야 쟤네도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회차별로 공부를 해요. 20문항씩 5개를 공부하겠죠. 이때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뭐 A 유형이라고 해볼게요. 100문제를 풀 때는 A 유형이 많아봤자 1개에서 2개 나와요. 다음 회차에 가요. 다음 회차 또 100문제 풀겠죠? 또 풀어요. 그럼 또 A 유형이 많아봤자 1-2개 나와요. 이게 빈출이에요, 빈출. 빈출 A 유형. 그럼 1-2개를 풀고 나서 저번 회차에서 풀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날랑말랑 까먹었다가 또 공부해요. 또 100문제 풀고 복습하고 또 다음 회차 넘어가요. 또 나와요. 풀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날랑말랑 또 공부해요. 또 넘어가요. 또 공부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 3, 4개년, 5개년까지 할 때까지 반복된다고요. 우리가 유형별로 공부를 하면은 A 유형에 관련된 문제를 몰아가지고 20문제를 풀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번에서 5번 문제 풀 때까지는 아리까리해요. 6번, 7번, 8번 10문제 풀고 20문제 풀면은 이 문제 더 이상 틀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걸 계속 헷갈려하고 공부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묶어서 싹 정리를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형별로 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유형별로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필기 20개년 모든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묶어서 풀면 되겠구나.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빈출 유형을 먼저 우선 학습하는 겁니다. 빈출 유형을 우선 학습하고 여기에 있는 빈출 유형만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말씀드렸죠. 60에서 70점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차별 모의고사로 넘어가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빈출 유형을 했는데도 어떤 회차는 60점이 안 나오더라, 50점이 나오더라. 어떡할 거냐.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서 이걸 채울 수 있을 만큼 70, 80점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과목 40점 이상,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 그런데 빈출을 잘 잡으면은 이렇게 나올 일도 없어요. 무조건 60점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50점 나와도 괜찮아요. 왜? 다른 과목에서 내가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문항에서 20문항이 나오는데 정말 재수없게 이 10문항이 전기 자격에서 다 나왔다라고 볼게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10문제밖에 없어요. 그럼 50점 맞는 거죠? 맞아요? 그럼 나머지 신유형이 다른 과목에서 안 나온다고요. 각 문항별로 신유형이 10문제씩 나오면 어떨 거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기기사 필기 그리고 전기산업기사 필기가 CBT가 시행된 지 한 2, 3년쯤 됐죠. 제가 매년 최소 3회에서 많게는 5회까지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시험을 한 2, 30번 본 사람이고 이러한 저의 경험과 다른 수험생들의 합격 후기 통계를 보면은 이런 경우가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내가 기출문제를 시작했는데 30에서 40점 언저리에서 계속 놀아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빈출 파악이 부족한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이론도 다 열심히 들었어. 근데 어떤 회차는 막 잘 나와. 어떤 회차는 80점 나와. 어떤 회차는 또 뭐예요? 30점 나와. 점수가 날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왜 그런 거예요? 빈출 유형이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것만, 재밌는 것만 공부를 해서 어떤 회차에 내가 재밌는 거 잘하는 거 나오면 80점 나오는 거고 내가 잘 못하는 거 나오면 30점 나오는 겁니다. 근데 빈출을 잘 잡으면은 우리가 항상 60점대 이상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유형별 학습을 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약한 과목일수록 오히려 유형별 학습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렸어요. 한 20개년 유형별 하면 되냐? 아니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면은 7개년에서 12개년 정도. 이 정도의 문항들을 유형별로 정리한 교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제 교재가 아니어도 돼요. 제 교재 중에 이제 전기기사 필기 치트키가 딱 12개년의 빈출 유형만 모아서 700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 책, 전기기사 필기 치트키고 꼭 제 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유형별 기출문제집을 꼭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모의고사 들어가는 게 더 빨리 간다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유형별 기출문제로 한번 코어를 잡고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팔을 붙여 나가는 게 결국은 더 빠른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다가 또 막히는 거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전기 치트키였습니다.